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0th of March 2021, Saturday, now 5:10. Today,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Celtrion Healthcare and Kakao. 이렇게 세 회사에 대해서 주식 전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원래 지금 초저녁에 조금 자고 계속 이제 뭐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금요일 밤이니까 또 좀 잠이 안 오네요. 그래서 불금을 코로나 때문에 보낼 수는 없고 그냥 계속 책 읽고 연구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뭔가 살짝 아쉬운 생각도 들고 금요일이라 괜히요. 이제 토요일 아침이 물론 됐지만 그래서 잠을 못 들면서 계속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찌됐든 일단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좀 최근 이슈가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고 그거하고 연관해서 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에 대한 주식 전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이 2020년 작년도 보수를 69억 4,200만 원인가요? 4,200만 원으로 업계 2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업계 1위는 누구냐? 그랬더니 고 임성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미약품 그룹 회장님인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요 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퇴직금 같이 정산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갖고 총 합쳐서 117억 8천만 원으로서 업계 1위가 됐고, 그 다음에 서정진 회장님이 업계 2위가 됐고, 그 다음에 3위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무님 분인데 이분이 64억 6,800만 원으로 업계 3위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사들 쭉 나오고 좀 특이사항이 셀트리온 부장급 직원 한 명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를 해서 작년에 41억 8,2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CEO가 아닌데도 이 정도 받았다는 게 좀 특이 사항이고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장 직원 2명이 마찬가지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해서 이건 금액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36억서부터 59억 사이에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또 고문 중에 한 분이 마찬가지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써서 34억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가 10억 3,6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업계 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분들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회사를 알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전체적인 기업 순위하면 매출 같은 거 나올 때 삼성이 맨날 단골 순위로 삼성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회사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업계에서 셀트리온 뭐 CEO나 아니면 임원진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직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부장급이나 차장 직원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에서 이 정도 급여를 또 받고 이러면 어떤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강한 모티베이션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우수 인재들이 모일 수 있고 이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그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볼 때 많이 보는 게 물론 이제 재테크 전반적인 뭐 부동산 주식해서 재테크 전반적인 걸 많이 보면서 특히 주식에 관한 건 당연히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널리 알려진 웬만한 애널리스트들 거는 다 챙겨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않아도 제야의 고수들 것도 많이 챙겨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치면 쪽 유튜브도 의외로 재미있어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저는 좀 다양하게 많이 봐서 양쪽 의견을 다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에 관련 제가 좋아하는 운동 종목에 관련된 뭐 테니스, 골프,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 그다음 탁구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또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노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듣는 건 좋아해서 노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도 듣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다큐멘터리나 뭐 시사적인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새벽에 본 것 중에 이름이 강방 이름이 갑자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강모모 CEO 회사 대표신데 어떤 펀드 회사 대표신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10가지 정도 얘기하시는데 쭉쭉쭉쭉쭉 다 맞는 말이고, 특히 이제 그중에 기억이 남는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플랫폼 기업에 투자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플랫폼. 이분이 카카오를 좋아하시고 카카오에 투자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투자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도 많이 보지만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CEO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CEO하고 임원진 거기서 회사의 경쟁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오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 그 부분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애플 얘기도 하고 테슬라 얘기도 하고 뭐 아마존 얘기도 하고 뭐 카카오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었는데, 저는 그러면 셀트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 서정진 지금 명예회장님이 어떤 가진, 우리가 뭐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이 책에서도 이 서정진 명예회장님의 여러 가지 생각을 엿보고 있지만, 이분이 가진 철학, 본인은 뭐 특별한 거는 없다고, 뭐 좋은 사업가 나쁜 사업가는 없고 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업가고 거짓말을 너무 안 하려고 하는 사업가다. 오히려 솔직하면서도 뭔가 철학이 없는 듯한 굉장히 강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여태까지 힘은 또 그 부분에 서정진 명예회장님을 비롯한 그 어떤 창업 세대들의 어떤 그런 굉장한 맨파워, 거기서 나온 것들이 아닐까.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의식도 있었고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이 얘기했던, 그리고 또 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강 대표님도 얘기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 인물을 볼 때 두 가지, 하나는 통찰력이 있느냐, 실행력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CEO가 임원진들이 통찰력, 어떤 미래를 보는 눈, 그러니까 지금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 될 거다. 그게 남들도 그렇게 많이 보기는 했지만 또 그거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과감하게 실행에 옮길 수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갖춘 인물이란 정말로 찾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셀트리온 삼형제를 이제 주목할 만하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까 연관돼서 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가 물론 김범수 의장의 탁월한 또 능력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10가지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자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그래서 뭐 카카오 뱅크도 있고 카카오에 또 여러 가지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회사 중에 일부는 IPO가 됐고 앞으로 IPO 될 회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이걸 이용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플랫폼에 들어맞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여러 가지를 탑재해서 여러 가지 IPO를 앞둔 자회사들이 있고, 결국은 또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기 뭐죠? 그 일본 야후 재팬하고 합병하면서 결국 외국 물론 라인으로 외국 진출에 시동을 걸었지만 카카오가 국내를 장악하고 있어서 처음에 일본을 선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결국은 일본하고 동남아 쪽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커머스 시장 일본하고 동남아 시장까지 장악을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미국의 상장에서 큰 자금을 들여올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방위로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카카오 기업의 자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또 많은 자금들이 들어온다면 본격적으로 또 해외 진출도 타진해 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상장도 당연히 노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카카오, 그다음에 네이버 요 주식들이 플랫폼 장악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안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해외로 본격적인 앞으로 뭐 네이버는 벌써 진출했고 카카오는 앞으로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를 결국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카카오 전망하는데 앞으로 5년 있으면 삼성전자 다음 가는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주식 시가총액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충분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요.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물론 네이버가 더 크지만 앞으로 네이버가 더 클지 카카오가 더 클지 그건 참 예단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가 전망이 굉장히 좋고 미래를 투자한다면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슈퍼 개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치주 성장주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요즘은 그 이분이 얘기가 가치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저평가를 많이 받는 거가 워낙에 정보 공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간의 가치주의 그 차익을 먹으러 들어갈 거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까지 많이 성장해 왔던 회사들이 또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볼 때는 뭐 퍼나 밸류에이션이나 비싼 걸로 생각이 되지만 계속 성장을 한다면 또 몇 년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또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계속 저평가될 회사 주식만 찾을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 좀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여태까지 많이 오른 주식 앞으로도 또 많이 오를 주식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과 성장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여야 되겠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할 거냐 그럼 답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어차피 주식이 미래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래에 가장 강력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고 현재 탄탄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고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 회사들이 제가 볼 땐 셀트리온, 삼형제나 네이버, 카카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요거는 링컨의 생각일 뿐이고 여러분이 충분히 리서치 하셔서 다시 한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요거 서정진 미래를 건 승부사 요 책에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요. 옛날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가면 젊은이들의 열기 때문에 흥분이 됐다. 요즘엔 중국 푸동과 상하이 갔을 때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용광로에 불이 꺼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 그랬는데 참 우리나라가 여기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막 도전과 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 이걸 다시 살려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존 리라는 분이 어떤 우리나라의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존 리라는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가 우리가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할 부분이 존 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고 나도 그렇게 힘들게 자라서 부자가 됐으니까 자기가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부자가 된다고 되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음, 안 좋은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첫 번째로는 나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부자가 되는 법, 부자가 되면 부자가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존리라는 분이 그럼 당신 옷은 사 입고 커피는 사 마시지 않냐. 그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해서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아니면 뭐 주식 우량주를 사 모으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하나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닌데 무조건 돈 많은 게 행복한 걸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행복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부자가 돈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왜 그런 걸 나한테 묻냐. 그러면서 좀 기분 나빠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물론 존리라는 분이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그 웨스턴 퍼스펙티브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서로 나라마다 문화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돈에 대한 묘한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잖아.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맨날 계산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돈에 대해서 태연한 척하면서 뭔가 돈 많은 사람을 공격하면서 뭔가 돈을 많다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써서 돈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의 또 한 단면이죠. 근데 물론 그런 문화 중에서 뭐 맞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 고쳐야 될 측면도 있지만 돈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고칠 필요는 있고 근데 다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는 무조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존이라는 분도 그분에 부자냐 직설적으로 그렇게 물으니까 난 부자다. 돈이 내가 엄청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 있고 그만둬도 저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먹고 살 충분한 돈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부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질문한 사람도 머쓱해서 얘 부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막 몇 천억 몇 조가 있어서 꼭 부자가 아니고 본인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게 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굉장히 맞는 말씀이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고 추구를 하면서도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고 예를 들면 많은 예전에도 신문 같은 데 보면 무조건 커피 마시지 말고 무조건 그걸 세이브해서 하라.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커피 마시는 게 진짜 인생의 낙이고 그 힘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커피 마시면서 동료들하고 수다 떨고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요. 어찌됐든 그 본인이 삶의 유일한 낙이고 그게 큰 기쁨이라면 그거를 희생하라고 그러는 건 너무 큰 부분 아닙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서 전략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예시를 들 때 그런 부분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뭔가 행복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게 큰 기쁨이라고 하면 그거를 꼭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론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고 이 부분이 없어도 인생에서 내 행복을 느끼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전략해서 해야 되는 거가 맞지만 무조건 뭐 커피를 마시지 마라 무슨 뭐 차를 사지 말아라 이런 거가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개인 상황이나 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또 무엇의 행복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존리 분이 그 행복에 대해 아니 행복이 아니고 그 부자가 대해서 설파하시는 분은 정말 울림이 크고 우리가 그 이렇게 좀 벤치마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또 들지만 반면에 사람마다 행복함을 느끼는 게 differentiate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ifferentiate보다는 different 하다고 봐야 되겠죠. different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재테크 전략이나 그런 부분을 잘 세워서 미래를 위한 준비하고 현재 행복하고 적절하게 하모니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어느 정도 sacrifice 할 수 있는 거는 sacrifice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찌됐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 줌으로 하는 다양한 시간대 영어
강의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고 약간의 비용을 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파자마 샤우팅이나 잉글리시 샤우팅 저녁에 하는 잉글리시 클래스 관심 있는 분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각종 상담이 온오프라인으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 상담이나 뭐 자녀 교육 상담,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미래 상담, 뭐 재취업, 뭐 어떤 형태든지 다양하게 제가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